온가TV의 기량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사연 소개, 사연을 신청을 해주시면 그 사연을 채택을 해서 소개해주는 그러한 컨텐츠를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에게 메일로 그래도 여러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 분을 채택을 해서 오늘은 사연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분의 그 이름 궁합까지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좀 올려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지 지금부터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현역으로 근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저는 여자친구와 2년 2개월 동안 사귀었고, 저의 첫사랑인 아주 의미 있는 여자친구죠. 입대하고 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까지만 해도 여느 커플 못지않게 행복하게 지냈고, 저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저의 여자친구가 군복무 기간 동안 기다려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소가 끝나고 자대로 배치받은 지 일주일 만에 헤어졌습니다. 사귀는 동안에도 크게 싸운 적도 없었고, 정말 서로 사랑했고, 이별을 상상도 못했던 저에게 이별이라니요. 입대 전날에는 하루 종일 울면서 기다리겠다고 했던 여자친구였는데, 갑작스럽게 헤어지자고 하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군대에 묶여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며칠 동안 계속 연락하며 매달려 보기도 했고, 붙잡으려고도 했지만 결국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 여자친구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힘들고 아픕니다. 주위에서는 다들 잊으라고 하지만 솔직히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저의 첫사랑이기도 하고 내 생애 첫 연애였는데, 그런 여자친구와 함께한 모든 경험들이 저에겐 모두 처음이었습니다. 2년 2개월 동안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만나다시피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제가 군인 신분이 아니었다면 당장이라도 달려가 얼굴 보고 붙잡고 싶고, 직접 만나서 붙잡는다면 여자친구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의가사 제대까지 생각할 정도로 너무 간절하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슬픕니다. 우연히 온가TV 영상을 보고 간절한 마음에 사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꼭 여자친구가 돌아오길 기도해주세요. 저처럼 이별로 힘드신 분들과 이 슬픔 공유하고 싶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자, 두 분의 그 사연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았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이 신청을 해주신 분이 지금 군대에서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그 안타까운 좀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 두 사람의 이름 궁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남자분. 자, 남자분은 그 이름에서 나오는 성향을 보자면, 굉장히 명예지향형이에요. 명예지향형이다 하는 거는, 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신 분,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분들은 어떤 이제 사회적인 어떤 나의 지위라든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한 어떤 이미지 관리, 이러한 것도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자존심도 강하고, 그리고
성향 자체가 굉장히 직선적인 분이세요. 그 직선적인 부분은 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담아두지 못하고 바로바로 표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성향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은 절대 참지 못하는 그러한 성향이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좀 성격이 급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그 나의 행동보다는 말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말 실수가 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좀 그 말을 하더라도 내가 한 3초 정도는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이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상대방 분이 혹시 이 나의 말로 오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분들은 또 대체적으로 끼가 많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직선적인 성향이다 보니까 좀 즉흥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계획적인 어떤 말과 행동보다는 내가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나의 그 행동과 말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상대방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보통 기분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기분이 나쁨이 굉장히 바로바로 얼굴에 표시가 나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아서 기분 좋은 부분들을 표현을 할 때는 뭐 괜찮겠지만 내가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그것을 숨기지 못하고 바로 얼굴에서 표시가 나거나 내 말로 표시가 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상대방 분들이 느끼기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또 욕심도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다면 사실은 굉장히 저돌적으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명예지향형인 분들의 어떤 그 좀 장점도 분명히 많아요. 이분들은 좀 마음도 여리고 그리고 좀 정에 약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주변에 내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존경받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이분들은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에 직선적인 성향이다 보니 내가 아무리 공을 들여도 내 말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내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말과 행동을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이 상대방 여자분의 이름에서 나오는 성향은 어떨까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이 여자친구분은 굉장히 모성애가 가득하고 그리고 최고지상주의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그 최고지상주의는 내가 의식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내가 항상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자존감이 높으세요,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갖다가 좀 지적을 하거나 나를 좀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하면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에 우리 이 여자분은 자기 중심적인 성향도 같이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품어주고 베풀어주고 이러한 마음도 있고 이해심도 많기는 하지만 간혹 내 중심적으로 판단을 하고 내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또 이분은 굉장히 말씀을 잘하세요. 우리 남자친구분도 이름 에너지에 말을 잘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여자친구분도 굉장히 말을 잘하시고 말을 잘 하더라도 이분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논리적으로 말씀을 잘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과 뭐 대화를 할 때 아니면 싸울 때 어떤 의견을 이야기를 할 때 이분의 말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말을 논리적으로 잘한다. 그리고 이분들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잘 풀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여자친구분이랑 이야기를 할 때도 상대방분이 서론본론 결론으로 잘 풀어서 이야기를 해야 납득이 가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분들은 좀 보통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품어주고 베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양보와 배려심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나이는 어리기는 하지만 굉장히 나이에 비해서 어른스러울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혈질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자친구분도 다혈질의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 두 사람의 어떤 다혈질적인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2개월 동안 그 별 큰 싸움 없이 잘 지내셨다는 거는 두 분이 정말 많이 사랑을 했고 그리고 두 분이 굉장히 양보와 배려와 사랑으로 많이 극복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여자분은 사실은 굉장히 예의 범절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남자친구가 나에게 매너 없는 행동을 하던가 또는 나에게 예의 없이 행동을 하거나 말 한마디에도 뭔가 좀 버릇없거나 뭔가 예의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 여자친구분은 그런 거를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성향의 소유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분 자체가 또 워낙에 노력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름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여자친구분이 남자친구분을 많이 이해하려고 했고 그리고 노력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여자친구분이 뭐 이제 결과적으로는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이분은 또 이름 안에서 나오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굉장히 외로움과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이에요. 뭔가 항상 부족한 느낌. 밥을 먹어도 먹고 나서 뭔가 부족한 느낌. 내가 남자친구한테 사랑을 받아도 뭔가 부족한 느낌. 그리고 거기에 외로움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분이 그 우리 남자친구와 2년 2개월 동안 너무 많은 그 사랑을 했잖아. 정말 아낌없는 서로 사랑을 했는데 뭔가 있던 나의 옆에 든든하게 있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없어졌고 그리고 또 그 만날 수도 없고 자유롭게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그 알 수 없는 외로움에 좀 많이 힘들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누구나 외로움은 있지만 우리 여자친구는 이 외로움과 공허함이 항상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이 남자친구분을 싫어해서 변심이 돼서라기보다는 본인도 어쩔 수 없는 이 외로움을 좀 채우기 위해서 잠시 잠깐 좀 한눈을 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좀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어떤 궁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이 채워주고 또 상대방이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좋은 궁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궁합이라는 것은 사실은 좀 뭐 좋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게 아니고 궁합이 나쁘다고 해서 다 못 사는 거는 아니에요. 서로 어떤 이제 성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성격 차이로 많이 헤어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의 성격의 장단점, 상대방의 성격의 장단점, 그리고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남자친구분의 어떤 즉흥적인 성격, 직선적인 성격, 또 기분파적인 어떤 그런 성향들, 그리고 이 여자친구분은 굉장히 예의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최고지상주의, 내가 항상 최고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품어주고 베푸는 그러한 좀 따뜻한 마음도 가지고 계시는 이 두 사람의 성향들 사이에서 좀 문제가 있었을 만한 부분을 좀 찾아본다면 우리 남자친구분은 굉장히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항상 결과만 중요하신 분. 여자친구는 결과보다는 이 과정이 중요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이랑 뭐 전화통화를 하거나 사연을 직접 들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정확한 두 사람의 어떤 문제점을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이름 자체에서 봤을 때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여자친구분이 그래도 많이 좀 이해하지 않았을까, 그러한 부분들을. 그래서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을 또 싸우지 않고 잘 지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남자친구분도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그래서 궁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래도 한 50점 정도는 되거든요. 50점 정도는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뭐 제외의 가능성을 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제외 가능성에 뭐 1%라도 있으면 너무너무 우리는 그게 간절하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지만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미래를 100% 알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단지 이 이름을 통해서 제외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어떤 확률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이 남자친구분의 이름에 그 이별수가 올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별 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작용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2020년도에 내가 어떤 이별 운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 남자친구분은 사실은 올해 안으로는 재회 가능성이 그래도 확률적으로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어떤 재회 가능성 자체가 사실은 우리 남자친구분의 어떤 이별운으로 인해서 좀 가능성은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이 재회를 하고 안 하고의 중요함이 아니라 재회를 하고 나서 이 두 사람이 어떤 부분을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 남자친구분은 비록 군대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여러 가지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적이기는 하지만, 전화라도 할 수 있고 좀 카톡이라도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우리 남자친구분께서는 이 여자분의 성향에 맞게 좀 글을 쓰더라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결과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와 주면 안 돼? 나랑 다시 만나자. 제발 나한테 연락 좀 해줘. 너의 모든 거를 내가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 어떤 이러한 결과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그리고 닥달하시면 안 돼요. 물론 내가 의도적으로 닥달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 남자분의 성향 자체가 굉장히 급하고 뭔가 빠른 결과를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닥달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닥달을 하면 이 상대방 여자분은 더 마음을 닫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분께서는 내가 카톡을 하더라도 좀 서론본론 결론으로 잘 풀어서 나의 마음을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여자분도 결과가 중요하신 분이라면 그냥 결과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여자분은 절대 그렇게 짧게 어떤 나의 마음만 막 앞세워서 이야기를 하면 절대 아마 카톡을 읽고도 답장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카톡을 아예 읽어보지도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너를 지켜서 예의를 지켜서 이 여자분에게 서론본론 결론으로 나의 감정을 잘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의 어떤 그런 외로움과 부족함, 항상 느껴지는 이 부족함을 좀 자극을 해서 좀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좀 재회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 안에서 나오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제대로 잘 파악하시고 행동을 하신다면, 그래도 내가 모르고 붙잡는 것보다는 알고 붙잡는 것이 훨씬 더 재회의 가능성이 높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재회를 해서 만나더라도 항상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방송상에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하신 분들은 제가 따로 전화로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 이 사연을 소개해 주신 우리 신청자분처럼 이 영상을 보시고 나 또한 나의 사연을 한번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동궁합을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채택을 해서 한 분씩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해서 올릴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더 많은 사연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자,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안녕.